이 정관내에 보면 복지연금이라는 걸 지급해야 된다라는 강제 조항이 없어요. 근데 이게 왜 생겼냐? 노사합의에 의해서 생겼어요. 노사합의에 의해서. 그래서 이걸 없애려면 노사가 합의해서 없애면 돼요. 그러니까 급여 규정에는 실질적으로는 없는 내용이다. 그런데 그 예전에 그 퇴직금이 이제 이렇게 적립됐었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없애면서 이제 일괄로 퇴직금을 지급을 하면서 얘네들이 그러면 우리가 손해야라고 해서 노사간의 합의를 만든 게 복지연금. 근데 그 퇴직급여를 규정한 그 법이 더 상위 아니에요? 그래서 제도를 바꾼 거. 그러니까 그거는 그거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상위법이니까 그걸 그대로 준수해서 내려온 거란 말이야. 근데 자기가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손해가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별건으로 노사 간의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도. 저희 설명 잠깐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지역에서 이 문제 갖고 직접 조합이랑 붙어가지고 복지연금이 이제 노령성의 상이 있는 걸 없앴거든요. 왜냐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퇴직금 예전에 적립했다가 주는데 그게 중간정산제 형태로 보니까 형태가 되니까 그 농협 직원들 입장에 손해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항시 손해가 되는 게 아니라 초기에 손해 보다가 장기적으로 가면 또 이익일 수도 있어요. 그거를 해마다 연식을 계산해서 그 퇴직금 적립한 상태하고 중간정산 형태하고 해서 또 비교할 표가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익이 더 오히려 중간정산에도 이익일 수도 있다 이런 문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제기해서 그 대연총회에서 복지연금은 잘못된 건 어떻게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면서 또 그 매달 보통 매달 15%씩 해서 1년 되면 거의 180% 정도를 이렇게 적립하게 돼 있대. 그 복지연금이라는 이름으로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없앴는데 제가 이제 대연을 한 6년 정도 하다가 그만뒀더니 내가 그만두던 해에 다시 풀려났더라고. 진짜 그게 확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 싸우고 지쳐서 이제 더 이상 말 않고 하는데 그건 그렇습니다. 대연총회에서 문제제기해서 대연들이 최고 의사결정 기구잖아요. 거기서 그 예산총에서 이거 삭감을 결정이 되면 없앨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살릴 수도 있지만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원래는 법적인 급여는 아니다. 네? 말씀드리는 거. 법적인 급여는 아니고 노사간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노사. 조조도 없는 문제였고. 그럴 땐 노조가 있어요. 근데 노조가 없다고 그러는데요. 그럴 땐 노조가 있어. 그 노조가 없는 데는 그 협의회가 있어요. 네. 노동조합이 없는 데는 협의회를 구성하게 돼 있었어요. 노사협의회를 구성하게 돼 있어서 그래서 거기에서 이야기 되어져서 만들어진 급여가 아닌데 급여같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법적으로 이렇게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가장 합법적으로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노사 간의 협의를 했거나 아니면 대의원총회 의결로 했는데 의결로 했어도요 그 의결이 끝나기 전까지는 지급을 하셔야 돼요.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법적인 정식 급여는 아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안 다뤄져 있는 거예요. 연계 포함이 연계도 안 나오죠. 자, 쭉 넘겨서요. 175쪽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 업무 추진비 내역 어느 정도까지 기재를 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예? 업무 추진비 내역. 업무 추진비 내역이요. 네, 그거. 아. 지급회에서 오기에 내용을 어느 정도까지 써라 뭐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그냥 우리 같은 거.
업무 추진비 금액이 총회에서 결정되잖아요. 금액이 아니고 내용. 내용, 내용이요. 집행 내용. 그 내용. 누구랑 밥 먹고 이름을 쓰면은 안 그거 된다. 안 된다 그러고 뭐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예. 잠깐만요. 업무 추진비에 대해서는 이름을 써야 돼요. 그 지급회의서에 보면 누구 왜 몇 명하고 밥을 먹었는지, 그리고 회의를 뭐를 했는지, 내용을 뭐를 했는지, 이거를 유가 원칙에 의해서 쓰게 돼 있어요. 네, 대신 자료를 공개할 때 이름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A 땡땡, B 땡땡, C 땡땡, D 땡땡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료를 감사가 요청하면 그렇게 줘야 되는데 여기에 공식적인 이름을 쓰는 건 안 된다라는 표현이지, 업무 추진비를 작성을 하는 데 있어서의 이름을 삭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유가 원칙에 의해서 자료 공개할 때만 이름을 밝히지 말라는 거지, 유가 원칙에 의해서 누가 하고 뭐를 했는지를 다 기재하게 돼 있어요. 강사는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강사는 이름을 볼 수 그렇죠. 있는 거 아닙니까? 볼 수 있죠. 강사는 얘기가 봐야 많이 되시는 근데 이제 뭐 비밀의 원칙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준해서 정리하시면 되는데, 예. 그런데 그리고 이제 요새는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요새 그런 거 안 써요 이러는 무식한 직원도 있어요. 요새는 사진을 찍어서요 파일로다가 해가지고 저장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기본 내용을 작성하게 돼 있어요. 영수증도 어떻게 해요? 사진 찍은 거를 파일에다가 넣게 돼 있어요. 업무 추진비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근데 요새 작성을 안 한다고 그러는 공무원이 있으면 그건 뒤집어서 얘기하면 너한테는 보여주기 싫어 이 얘기하고 똑같아요. 검사를 집수하라 검사. 에? 검사를 집수하라. 검사를 집수하라. 뭐를요? 검찰. 검찰들은 안 하죠. 그러니까 이번에 민주당이 다 깎는다는 거 아니에요? 야당이 전체 법사위에서 예산대 다 그거 한 푼도 못 한다고 영원 처리했던데. 또 하나 그 부분에 대해서요. 예. 추진비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우리 인간은 점심 시간이 뭐 빠르게 먹으면 11시 40분에서 1시 요 시간대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식사로다가 우수 고객 내방, 뭐 우수 고객으로 해서 점심 식사 대접을 했을 때, 뭐 2시 반이나 3시, 뭐 이렇게 비용 처리를 한 거에 대해서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따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어요? 식당에서 결제한 부분이 명확하면 이거를 뭐라고 얘기 못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밥을 먹고 만약에 이제 유흥업소라고 들어있는 뭐 단란주점이나 뭐 이런 데에 유흥업소라고 돼 있는 데에서 법인카드를 긁거나 이런 부분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뭐 사회적인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유해하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곳은 안 되고요. 노래방도 그렇게 안 되고, 마사지샵 뭐 이런 데 안 되고, 단란주점 안 되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식당 종편에 있는 근무 시간 외에 저녁 때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식사 대접했다 이런 거는 그러니까 저가 얘기 드리는 게 그냥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유가 원칙으로 원래 다 쓰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수고객 거기에다가 뭐 우수고객하고 오찬 이렇게 해서도 우수고객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다 써야 된다고. 무슨 소리인지 아셨어요? 그걸 굳이 안 쓰겠다라고 하면은 해수 조치하면 되는 겁니까?
안 쓰면 법을 위반한 건 더 당연히 받아내셔야지. 네, 감사님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걸 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아니 누가 압니까? 세상사 아무것도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저가 좋아가지고 아무런 상관도 없는데 밥을 사줬어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건 개인 카드를 쓰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개인 카드를 안 쓰고 공적인 카드를 쓰시는 건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자, 175쪽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평균적으로 9.9%까지 세웠고요. 농협중앙회에서 이야기하는 교육지원 사업에는 몇 프로까지 쓸 수 있냐? 이거는 최저로다가 이렇게 잡아오는 퍼센티지가 6.5%예요. 교육지원 사업비를 예산을 편성하는 총 매출 총 이익의 6.5% 이상은 세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그 이상 넘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예, 상관없어요. 예. 근데 문제는 이거의 집행률이에요. 21년도가 뭔 날인지 아시죠? 조금 더 생각을 해보세요. 소장 선거. 그 다음 년도가 바로 조합전 선거예요. 겁나게 썼어요. 그것도 안 써요. 60%대로 50 몇 프로 막 이렇게 떨어집니다. 근데 2026년도, 27년도는 또 어떻게 해요? 올라갈 거예요. 네. 왜 올라갈까요? 소장 선거. 네. 비를 한 포 주면 안 찍는데 두 포 주면 찍더라고. 그래서 그 차이에서 변동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전체 그 실상 그 비용 집행률과 관련된 부분, 교육지원사비 그 집행률과 관련된 부분만 딱 보면 우리 조합에 언제 선거가 있는지 다 알아. 제발 좀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이 실익성 비용과 관련된 부분 말씀드릴게요. 요거예요. 유통지원, 재해지원, 영농자재 지원비, 생산지도비, 환경보존비, 방역진료비 요런 게 실익성 비용인데요. 요것도 몇 프로를 넘겨라? 65%를 넘겨라라는 게 권장사항이다. 그러니까 전체 교육지원 사업비 내에 실익성 비용을 65% 이상 이게 권장하는데요. 그걸 안 남기죠. 그리고 이 전체 그 교육지원 사업 전체에 대해서 집행률 관련된 부분들도 60%대로 더 떨어지는 선거 때를 제외하고. 예.
그 비용에 보면 환경 보전비가 있는데요. 네. 이거는 어떻게 집행되는 거예요? 이거 이제 여러 가지가 좀 있는데 어떤 데는 그런 것도 있어요. 비닐로를 거두면 거기에 대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조합들도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공동 작업을 한다든지 뭐 농약병을 이렇게 수거한다든지 이랬었을 때 지원해주는 뭐 이러한 것들도 있고 또 하나는 멀칭 비닐 뭐 이런 거 그래서 퇴비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이게 친환경 농가에 특별히 지원해 주는 거는 없나요? 이런 게? 그거 만드시면 되죠. 아, 특별히 만드시면 돼요. 조합에서 그 인정이 되면 만드는 거죠. 이게 아까 그 내용 있는데 친환경 농사 아니 이제 여기 네. 있는데 이게 따로 그렇게 해서 좀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그러면 182쪽 한번 볼게요. (182쪽에서) (189쪽이) 교육지원 사업비를 세울 수 있는 각 항목이에요. 거기에서 우리 조합에서 필요한 것들만 뭐 하면 돼요? 골라서 세우시면 돼요. 이걸 다 세우려는 게 아니라 우리 조합에 꼭 필요하다라고 해서 세우면 되는데 그 190쪽에 예비비에 대한 이야기. 별로 강조를 계속해서 안 했어요. 별로 강조를 안 하다가 작년하고 올해 자연재해가 너무 심하게 발생을 하다 보니 예전에는 예비비에 재해지원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편성 뭐 이런 것들을 구체화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걸 좀 구체화했다. 예전에는 그 예비비를 쓸 수 있는 걸로는 신규 사업, 갑자기 이제 필요한 신규 사업을 할 때나 인건비와 관련된 부분 말고는 예비비 세우지 말라고 했던 건데, 네. 근데 올해서부터 늘어난 게 요거 예비비와 관련돼 갖고 지자체 협력 사업 있죠. 나 중앙에 그 협력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자부담과 관련된 건 예비비를 세워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 두 가지가 추가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조합에서 이 예비비를 잘 편성을 안 해요. 근데 좀 요구를 좀 강하게 좀 하면 되고요. 특히 수해가 났을 경우에는 긴급으로 예산을 조정해서 편성할 수 있어요. 요것도 바뀐 내용이에요. 예전에는 예비비를
편성할 수 없었어. 그러니까 추가로 편성하는 걸 못하게 했거든요. 막았는데 예외 조건을 하나 둔 거예요. 뭘로만? 자연재해가 발생을 했었을 때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는 긴급하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라고 잡아놓은 거예요. 요게 올해 2025년도 예산 편성하는데 새롭게 첨부된 내용. 그렇게 좀 되어 있으니까 요거 관련된 거 좀 꼭 확인하셔서 정리하셨으면 좋겠다. 뭐 갑자기 이제 뭐 아까 뭐 이렇게 몇 분이 이렇게 또 가신다고 이러는데 그래도 이제 바뀐 거는 알고선 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분 때문에 그때 좀 땡겨서 몇 가지 좀 얘기를 했습니다. 원사님, 예? 교육지원 사업이에요. 그 단체 농민회라든가 뭐 등등 단체 지원하는 부분, 예, 협찬비. 예, 협찬비 항목을 못 찾겠어가지고 아무리 찾아봐도 눈칠 것 같아서 어디에 나와 있나요? 협찬비로 나와 있고 협찬비로 나와 있는데요. 185페이지 하단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78쪽 한번 볼게요. 아, 이거는 185페이지 예, 185쪽에도 있고요. 내가 왼쪽으로 여기 있네. 농업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율측정 할 수 있어요. 그 예. 우리가 교육지원 사업부에서 저희는 영농회장이랑 분야회장 수당이 거기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회의비이지 교육지원 사업비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뭐라는 얘기야? 저희 지역에서는 거의 교육지원 사업비에 들어가야. 근데 그 금액도 크기 때문에 그건 이야기 좀 드릴게요. 네. 지금 여기 이제 얘기하신 게 뭐냐면 교육지원 사업비에 보면 이장, 영농회장들 그 수당이라든지 분야회장 수당 이러한 것이 거기에 들어와 있죠. 근데 이게 이제 아마 2026년도에 바뀔 거예요. 아직은 이제 권고사항이라 그 2023년도서부터 뭐라고 그랬냐면 웬간하면 교육지원 사업에 세우지 말고 업무 추진비랑 회의비로다가 옮겨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거는 아마 내년도 아마 예산 지침서가 나올 때 되면 바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의부로, 그러니까 교육지원 사업에서 이걸 지급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급을 하되 교육지원 사업비가 아니라 회의나 업무 추진비로다가 너네 세우라는 거예요. 이걸 왜 교육지원비에 왜 세워놓고서 왜 수당 주는 걸 왜 그렇게 하느냐라는 지금까지는 권고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세우지 마라. 말았으면 좋겠다 이건데 이제 내년쯤이면 이게 바뀌어서 업무 추진비나 회의비 쪽으로 너네 세워라 이렇게 아마 갈 것 같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못된 건 걔네들도 인지를 하고 있고 그 인지된 거와 관련돼서 2023년도서부터 이미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걔네들 그 직원들한테 이렇게 예산 편성과 관련된 공문에는 그게 이미 한 두세 번 떴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보통 얘네가 이제 3년을 그 공문으로만 이렇게 처리하고 여기에다가는 안 집어넣어요. 예, 그래놨다가 이제 3년 지나면 여기에다가 집어넣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들어갈 것 같은데 저거 이제 뜻밖의 이렇게 좀 봤던 것 중에서 하나는 예비비와 관련된 것이 원래 딱 두 가지로만 좀 딱 정해져 있었어요. 신규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급여 관련된 부분만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 요번에는 그 중앙회와 그 협력과 관련된 부분 예산을 쓸 수 있게 하는 거 하나하고, 자연재해가 발생을 했을 때 긴급하게 예산을 편성할 수도 있고 예비비로다가 남겨놓을 수도 있고 긴급하게 편성할 수 있도록 또 해놨더라. 이게 좀 차이가 좀 있었다 이런 거고요. 이 교육청 그 사업비요. 자세하게 이렇게 읽어 보시고 내용 이렇게 보시면 우리 조합에 필요한 게 뭔지에 대한 게 좀 나와 있고요. 그 옆에 보면 비고라고 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 다 뭐가 있어요? 농협중앙회 부서가 다 수록돼 있죠. 요 얘기는 뭐냐면요. 잘 모르면 얘네한테 물어보라는 거예요.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만약에 알고 싶다면 그 부서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물어봐라. 그래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 예산 편성한 게 이 항목에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것들을 자세하게 얘기해 주겠다는 걸로 해서 비고로다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거 잘 이렇게 좀 보시면 궁금하신 상황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아마 그쪽에서도 얘기를 들어 좀 할 겁니다. 크게 이 교육지원 사업비가 크게 이렇게 바뀐 거는 별로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있는 것은요 중앙에 예산이 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돈이 모자르면 우리 조합이 모자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수혜가 많이 나서 우리는 한 2천만 원만 해놨는데 우리가 수혜 피해가 만약에 뭐 한 20억 났다. 그러니까 이걸 도저히 감당을 못하겠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에도 얘네들 이게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요청하시면 돼요. 그런 자료비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여기서만 우리 조합에서만 이거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중앙에는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 그러니까 니네가 급하면 교육지원 사업비 요청을 해. 우리도 지원해 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야 너네들 이것만 해 라는 게 아니라 이걸 참조해서 이거보다 더 좋은 거 있으면 더 해 라는 얘기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이거하고 같이 중복되지는 사업인데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 그러면 니네 요청해 우리가 해줄게 라는 이야기도 같이 내포되어져 있는 내용이다. 그래서 이 농약 유해 방지 자재 구입과 관련된 부분에서 뭐 해독제 관련된 거 7,000원씩인데 우리 조합원들한테 다 주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한 500만 원 모자라. 그럼 중앙에다 요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래 너네 조합 줄게 이러면 주는 거예요. 받으시면 돼. 그리고 중앙에는요 요청 안 하면 안 줘요. 그러니까 요청을 안 하면 안 준다니까 10원도. 그리고 요청하면 선착순으로 줘. 예산이 소멸되기 전까지는 계속 줘요. 그러니까 이거는 먼저 가져가는 사람이 장땡인 거지. 이런 공문은요 보통 언제 내려오냐면 1월이나 2월 달에 다 내려와요. 그런데
직원들이 관심이 없어. 그리고 조합장이 관심이 없으면 중앙에서 내려오는 건 아무것도 못 찾아본 거야. 그래서 특히 이 교육지원 사업에서요, 재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이제 육안으로 보고 막 이러니까 이제 중앙에서도 이제 전화해서 얘 요청해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굳이 전화 안 하고, 공문 내놨는데 내가 신청을 안 했어. 그래 말지 뭐 이런 거야. 아니면 말고 연락해줘. 그래 있는 회사 일단 먼저 줄게. 이런. 여기에 요 내용들이 다 그런 거야. 그 저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서울에 있는 소비자 단체하고 뭐 여기 생산자들하고 자매계라는 데죠. 근데 조합에서 한 500만 원 이렇게 뭐 100만 원 뭐 이렇게 교통비 줬는데 좀 모자라. 그럼 조합에서 우리 이거 하는데 그게 좀 한 50만 원만 좀 지원해줘요. 이러면 지원해줘요. 이런 것도 해줘요. 그리고 그런 것도 했죠. 그 교육지원 사업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친환경 뭐 이렇게 가입을 했어요. 견학을 좀 가. 그러면 야 우리 좀 견학 갈 테니까 니네 좀 지원 좀 해줘 이러면 우리가 그러면서 이제 조합은 뭐를 해요? 그 친환경 그 중앙에서 운영하는데 거기에 한 100만 원 정도 이렇게 회비를 내요. 그러면 거기서 얼마를 주냐? 한 500만 원 줘요. 우리가 100만 원 회비를 내면 그 행사 관련돼서 그럼 니네 써 이러면서 500만 원을 준다고. 저희는 그 복숭아 제가 이제 그 복숭아 이제 농사를 많이 짓긴 하는데 이게 복숭아 관련돼서 저희들 견학을 이렇게 가거나 뭐 연구 사업이나 뭐 이런 것도 좀 하려고 고민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조합에서 100만 원 줘요. 그 복숭아 그 하시는 조합장님들 그 협의하는데 딱 100만 원 줘놓고 난 다음에 계획서 딱 써. 작년에 600만 원 받았어요. 올해 400만 원 받았어요. 100만 원하고 400만 원 받고 600만 원 받으면 남는 장사 아니에요? 근데 이거 다 조합원들한테 쓰는 거예요. 그 복숭아하는 농가들한테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저번 이제 계상군 농민의 이제 그 회장도 이렇게 좀 같이 보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얘기 해요. 농민이 줄 돈 없다고 막, 돈 없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러면 유관기관이나 그 단체에 새끼야 지원하게 돼 있는데 너네는 그냥 군청만 돈 주냐? 내 이러거든요. 그냥 만들어서 오더라고. 알았어. 이게 신기하게 그 소리만 하면 잘 만들어가지고 와요. 광주 제가 이제 그 평동 농협인데요. 대의원 총회 때 싸움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공식적으로 농민의 활동비 500만 원씩 받고 있거든요. 인근 농협에서는 절대 그걸 못 하더라고요. 대의원들이. 이게 싸움한 게 나름이에요. 농민의 활동비 1년에 500만 원 딱 이렇게 농민의 활동비로 이름 써져 있어요. 그리고 칼갈이 장비 500만 원 그 지원 받았거든요. 그래갖고 칼갈이 그라인더 돌 100만 원씩 1년에 지원하는 거 그것도 다 세웠어요. 근데 그게 나름이더라고요 이게요. 그래서 요 예산들은요 그냥 회원 조합에서 세워도 되고 아니면 군지부에다가 요청해도 되고 그러니까 하기 나름이다. 그 시기 군지부나 중앙에다 요청도 가능하다고요. 그렇죠. 유관기관이시잖아요. 농업인단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도 가능하죠. 여기 쓰있잖아요. 자율적으로 신청하셔라. 그래서 그런 사업들과 관련된 여기에
182쪽에서 189쪽에 있는 이 나와 있는 내용들이 우리 조합에 해당되는 것만 찾아서 넣어라 이 얘기는 아니에요. 네. 그리고 중앙회에서는 이러한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예산들을 자기네들이 부서별로 가지고 있는 예산이기 정말 많죠. 종류들을 그래서 잘 검토하셔서 활용을 잘 하시면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 여기 중앙에 농축현 마을부담 이렇게 해가지고 농촌마을 종주 관광 정비사업 이런 것들도 진행할 수 있고요. 농가도우미는 많이 아시죠? 농가도우미 영농도우미 관련된 거 많이 아시는데 잘 모르시는 것 중에서 하나가 행복 체험이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몇 페이지요? 예? 186조. 영농도우미는 이게 사고가 나시고 막 이러시면은 가서 저희 자부담 얼마 내시고 하면은 돈 받잖아요. 이건 잘 아세요. 근데 행복 체험위는 잘 모르세요. 이건 이제 취약계층이라든지 아니면은 고령. 여기서 얘기하는 고령은요 65세가 아니에요. 여기 75세 이상 만 75세 이상 어르신이 혼자 계시는 분이 농업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몸이 안 좋아서 어디 거동을 잘 못하세요. 그러면 부르죠 누군가를. 근데 이때 이제 들어가는 개인 비용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지원해 줄 수가 있어요. 며칠간은 이런 식으로. 행정기관에서 해주는데 거기에 자기 자부담이 또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일정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이게 이제 새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확인해서 이렇게 받아주면 좋겠죠. 나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좀 잘 챙기셔라. 행사성 경비 이런 것도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예? 그런데 여기 행사비성 지원해 주는 행사비? 선심적으로 막 주는 행사비. 어떤 거 얘기해드려야 되나? 여기 181페이지 보면은 주요 집행 오류 사교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이게 전자레인지는 되더라고. 그럼 여기 임원 또는 특정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외유성 회의 관광여행이 선진지 견학이라는 이름으로 하잖아요. 예. 이게 지금 오류라는 말이죠 여기서는. 그렇죠. 그럼 이거를 어떤 식으로 안 줘야 되는 게 맞는가요? 근데 이게 사실 증명하기가 애매해요. 증명하기가 사실 애매해서 저도 이게 사실 이게 두리뭉실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가 얘기 잘 안 하는 건데 이게 딱 잘라서 막 얘기하고 막 이러면 저도 좀 이해하기 좀 하겠는데 그렇지 않아서 나머지와 관련된 것들은요 좀 이야기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95쪽이에요. 예? 295쪽
그다음에 296조, 297, 89, 299조, 300조까지요. 여기 그 중앙회의 질문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이야기도 하고요. 요 내용들이 저한테도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기도 해요. 그래서 요거는 꼭 집에 가서 이렇게 읽어 보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보시면 얼마 전에도 이제 받았던 것 중에서 하나가 부동산 고정사상권 처분과 관련된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 얘기가 좀 나온 게 좀 있어요. 그래서 그 10번 문항 보시면 업무용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총액 1억 이상의 예산 추가 편성에 있어 총액 1억 이상의 적용 범위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요거에 대한 거를 보시면 예시가 1번하고 2번하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추가 예산이 필요한데 법으로는 1억 이상이면 총회로다가 가름해요. 네, 다시. 그런데 이걸 분리하는 경우에서 동일 사업이 아닌 걸로 분리하는 경우나 아니면 중앙회로부터 예산을 받는데 예산을 나눠서 받은 경우들, 이런 경우에는 예시 1과 같이 이사회에서 의결할 수 있어요. 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결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앙회에서 예산을 이렇게 확보하는데 하나로 마트에 대한 자산 취득과 관련된 부분이 실제로 금액이 1억이 넘어. 그런데 차량과 관련된 사업 별도, 내부 시설과 관련된 사업 별도로 받고, 뭐 소모품 관련된 걸 별도로 받았어요. 근데 이걸 합쳐 보니까 1억은 넘는데 중앙회로부터 받은 사업비가 각 틀려버렸어. 이런 거는 그냥 이사회의 의결로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로 마트 리모델링 사업 이렇게 해서 여기에 뭐 차량도 구입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어요. 소모품도 다 할 수 있는 예산을 통으로 받았는데 이게 1억이 넘어버려. 이거는 총회 의결 사항. 뭔 소리인지 아셨나요? 네. 말씀하신 것 중에 유사한 거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농협에 그 아주 그 작은 마트가 하나 있었어요. 예. 교과사로 감정평가인데 한 4억 한 3천만 원 정도 내년에 되었는데 이 고정자산을 매각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사회에서 그냥 결의를 하면 된다는 그 조항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사업 이상이 되는 거는 분명히 총회에서 조정을 해서 매각을 처리해야 되는지 이 부분이 좀 명확하게 보이는지. 고정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라면 대의원총회에서 의결을 받고 해요. 근데 그 경영진 입장에서는 고정자산 처분권에 대해서 네. 앞서
앞서에 말씀드렸지만 평가에 의해서 네. 4억 2,300만 원의 평가 금액이 나왔는데 이사의 의결로 처분해도 된다. 이런 규정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혹시 서류를 보셨나요? 수조를 못 봤습니다. 그냥 말로만 들어보고. 구두로 이렇게 했죠? 네. 그게 규정이 없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그래서 사업 보고서 2023년도 사업 보고서에 그러한 부정자산 매각 처분권에 대해서 사업 보고서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믿기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물론 이제 그 우리가 이사의 그 회의를 통해서 부결을 시켰지만 강력하게 그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이사의 의결로 가능한다. 자꾸만 이러니까 답답함은 있어서 질의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긴급상 어떤 거냐면요. 거기에 도로가 나. 편입을 시켜야 되는 경우.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과 대의원총회 보고로 정리할 수 있어요. 내가 이사에서 요건 나도 네? 그러니까 이 고정자산을 처분하는 거나 구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사회에서 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는데 금액이 중요해. 1억 미만은 안 하셔도 돼요. 그냥 하셔도 돼요. 근데 1억 이상 초과하면 어디에서 총회의결상으로 넘어가요. 그리고 처분계약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미리 세워져 있어요. 예산서상에 세워져 있으면 이사회 의결로 가능할 수 있어요. 근데 예산계획이나 총회 의결과 관련된 부분에서 그런 처분과 내용들이 없으면 이사회에서 의결해도 팔아도 안 돼요. 네,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전에 사업계획에 이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는 건 이사회 의결로 가름할 수 있다. 교수님이 이거 바뀐 잘 모르셔서 이게 바뀐 걸 봐서 얘기 드려요. 네. 근데 이게 금액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금액이 정해져 있어서, 그러니까 저가 얘기 드리는 거예요. 저가 이제 그런 이제 유사한 상황이 있었던 것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땅하고 건물하고 있는데 건물가액과 관련된 부분은 건물은 다른 사람이 샀어요. 그리고 또 땅은 또 땅대로 또 다른 사람이 샀어. 근데 이게 양쪽에 다 1억이 안 됐어. 이걸 이사회에서 의결해가지고 넘어갔거든요. 근데 이게 감사님이 이거 문제가 있어 막 얘기를 했는데 중앙에서 의결은 1억이 안 되기 때문에 상관없다라고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게 하나가 1억이 넘어가면 이러면 이게 내용이 좀 틀려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의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대의원총회에서 의결해서 취득이나 처분과 관련된 부분들이 결정이 된 내용에 대해서는 금액하고는 상관없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사회에서. 그런데 이 논의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렇게 했었을 때 문제가 생긴다. 문서상으로 없다면은 거기에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어요. 유통소식 보존자금. 이거는 이사회 의결사항이에요. 그렇죠? 근데 유통소식 보존자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본에 있는 유통소식 보존자금과 관련된 건 이사회 의결사항이 아니에요. 그건 대의원총회 의결사항이거든요. 근데 유통소식 보존자금을 헷갈리게 써서 양쪽을 다 써버렸어요. 결국은 그 중에서
부채 계정에 있는 유통소득 보증 자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들이 책임을 물지 않았는데 자본의 계정에 있던 것과 관련된 부분은 이사들이 다 물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있어요. 처분을 그냥 보증사상을 딱 처분하는데 이게 공시지가가 그 당시에 사악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처분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데서 4억 3천이 발생을 했어. 그 3천만 원은 그 의결했던 이사들이 다 물어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처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이 공시지가, 이 감정평가와 관련된 거는 그래서 두 군데를 같이 봤어요. 한 군데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처분하는 경우에 차액이 발생하면 그거는 그 당시에 결정했던 이사들이 그 차액금을 물게 돼요. 이런 구조도 있어요.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그래서 어떤 좀 그런 좀 내용들이 좀 있다. 그리고요. 예. 피곤하신데 강사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통상적으로 네. 회의를 하다 보면 정식 안건으로 선정돼서 올라온 안건이 있고 네. 그렇지 않고 이제 기타 안건에서 어떠한 안건을 즉시해서 제의해가지고서 거기에서 그 체결이 됐을 때 그 안건이 전차 세력에도 분명히 기록이 돼 있는데 그 안건이 기타 안건에서 부여된 그 안건도 존중해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그거는 지나가는 사담으로 다 봐야 됩니까? 안건으로 처리가 됐으면 안건으로 정상적인 안건에 부여되진 않았지만 아니 그러니까 안건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거예요. 의장이 그러니까 조합장이 기타 의견 내주십시오라고 했었을 때 그 안건이 들어간 거면 그건 정식 안건이에요. 그건 정식 안건인데요. 예를 들어서 폐해를 선언하겠습니다라고서 딱 하고서 난 다음에 아니 나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러면서 얘기를 꺼냈어. 이거는 그냥 사다. 네? 그래서 또 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간단해요. 기타 안건 하실 분 이래서 얘기 나오는 건 안건이 되는 거고요. 그게 과반이 돼서 안건 처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기타 안건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부분에서 논의를 조합장이 예를 들어 논의를 붙여서 그게 의결이 됐으면 그거는 정식 안건에서 의결 받은 걸로 결정을 하는 거고요. 이제 예를 들어서 폐해를 선언합니다. 딱 하고서 났는데 땅땅땅 두드렸는데 누가 와서 아 이거 정말 급한 거야. 농민들에게 피해를 입었으니까 우리 500만 원씩 줍시다. 라고 해서 그래 그거 주는 거 좋겠어? 라고 얘기한 거는 아무리 좋아도 사담이에요. 그렇다면은 기타 안건 그 의장이 네. 기타 안건 뭐 있음 쪽으로 하십시오라고 했는데 누군가 안건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재창 3창을 안 해도 그 정식 안건으로 된다는 얘기예요? 재창 3창하고는 상관없어요. 상관없다고? 네. 그러니까 의장이 논의를 붙이는 순간 그건 안건이에요. 그 안건에 의결이 안 된 거지. 네? 얘기만 하고 끝난 거.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기 했는데 그거 좋아요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합시다라고 해서 찬성을 해버렸어. 거기 있는 사람들. 그래서 회의록에 그렇게 안건이 좋다고 해서 찬성을 하면 이거는 이제 정식으로 승인된 거고요. 그런데 그 얘기가 딱 빠져버렸으면 논의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논의가 됐는데 기타 안건에서 이 논의가 됐는데 더 진전을 안 했으면 전무는 그 다음 차기 안건으로 그 안건을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전무가 거기 있는 이유는 간사잖아요. 얘가 말을 하는 애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조 역할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보조 역할을 하는 사람이 감나라 배달을 하면 안 되지. 걔는 보조만 해야 되는 거죠. 저기요. 네.
짧은데 회의를 시작할 때 이제 과반이 넘어서 회의를 시작하고 안건을 한 2개 처리했어요. 근데 세 번째 걸 하다가 점점 길어져서 다 밥 먹으러 가고 한 5명이 남았을 때 회의를 끝냈어요. 그럼 회의가 정상적으로 마감이 된 건지 아니면 앞에 처리된 안건은 인정이 되는 건지. 그 2개만. 2개 인정돼요? 네. 그게 안 돼요. 강사님하고 여기 계신 분들이 혹시 그 해당 농협에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시골에는 이제 우리 농협에는 이장님들이 그 영농회장이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장님 중에 농사를 짓지 않는 분이 조합원이 아닌 분이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저희 농협은 그런 분도 현재는 영농회장이라 그래서 영농회장 대우를 해주고 뭐 수당도 주고 다 이렇게 했는데 일부에서 농사도 안 짓는데 조합원도 아닌데 무슨 그게 영농회장이냐 그런 말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영농회장을 따로 뽑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혹시 강사님 그런 거 들은 내용이 혹시 여기 계신 농협 중에서 그런 거 시행하는 농협이 있나? 하는 데는 봤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아예 조합원도 아니고 농사를 안 짓는 이분한테 그래서 저희 지역도 그런 분이 이제 한 2분 정도 계셨었거든요. 그래서 대의원총회에서 야 영농에 그 마을은 다시 뽑아. 대의원총회에서 그랬어요. 영농회장을 뽑아? 라고 하니까 그 양반이 임대를 하시더라고. 임대해서 저기 농사를 짓더라고. 영농회장 수당 받으려고. 저희도 이제 그런 것도 있었었고요. 네, 그거는 이제 대의원총회에서 그거를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을 것 같다. 여기 계신 분 중에 그런 농협 그러니까 저희 조합은 그래서 뽑으라고 그랬더만 그 이장이 임차를 해서 농사를 짓더라고요. 그 청농협은 이장들이 농협에 하는 일이 없는데 왜 수당을 주냐 없애버리자 이런 얘기구나. 그런 것도 가능한지. 가능하죠. 근데 규정에는 있잖아요. 강제 조항은 아니잖아요. 아니 영농회장을 꼭 둬야 된다는 강제 조항이 아니라니까요. 있으면 할 수 있다예요. 영농회장을 둘 수 있다로 되어 있지 꼭 둬야 된다고 되어 있지 않아요. 이장이 영농회장이 그게 아니니까. 그런데 대의원은 꼭 있어야 돼서 대의원은 마을별로 쭉 돼 있죠. 대의원은. 근데 영농회장은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꼭 둬야 된다고 안 돼 있다고. 필요가 없으면 없애면 돼요. 그런데 그런 거잖아요. 영농회장을 없애는 순간 그 조합장은 차기는 없죠. 네. 사실 그게 두려워서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영농회장은 둘 수 있다로 되어 있어요. 대의원은 꼭 둬야 되고요. 네. 그 차이는 있습니다. 질문 없습니다. 그 이사회에서 자기. 이사회에서 그 대의원 총회에서 의결해야 될 안건을 이사회에서 조합장이랑 이사들이 이렇게 하자 의결을 했다고 하면은 심의를 하는 거죠. 아니요, 근데 그게 조합장이 이렇게 하는 걸로 의결을 한 것처럼 이사회 회의록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대의원 대의원 수를 대의원 선거를 하는데 정관 변경을 해서 조합원 수를 이제 그 대의원 한 명당 몇 명을 할 것인지를 정하는 건데 대의원 쪽에서 결정을 해야 될 문제인데 이사회에서 조합장이랑 그럼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했거든요. 심의가 아니고 해보자가 아니고 이렇게 하는 걸로 한다. 그러니까 그거는 냉정하게 하면 하자라고 이야기해도 대의원총회에서 거부하면 끝이에요. 근데 그렇게
그렇게 안 올리고 우리가 이렇게 다 했으니까 하자 그러면 그 대의원들이 아무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지 않고 그냥 이렇게 했으니까 정말 동네마다 이게 대의원 뭐 이 동네는 몇 명 이런 식으로 다 해서 이거 그냥 승인해주라. 이게 중간에 이렇게 논의하는 과정이 없이 그렇게 한다면은 그게 효력이 있는 거예요. 네, 효력은 있습니다. 효력은 있는데 어떤 의견은 구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 부분을 그 앞에 내용에 대해서 감사가 지적을 하거나 이렇게 그거는 할 수 있나요? 네? 감사가 네. 그 상황을 회의할 때 다 봤을 거잖아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죠. 어떤 식으로 누구한테 그럼 책임을 물어요? 저한테? 아니죠. 그럼 이사가 대의원 총회에 제 의견을 물어볼 수는 없죠. 이러이러해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 다시 제 의견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대의원 총회에서 예산 총회 그 대의원 총회에서 승인을 했더라도 이런 그러니까 다시 논의를 해보더라도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문제가 있으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제 의견을 요청할 수 있지. 그 자리에서 바로 감사가 할 수 있는지 예, 할 수 있어요. 아니, 지금 약간 질문에 잘못 이해했는지 몰라도 대의원 총회에서 보고 형식으로 이게 의견을 아니 의견을 하신 거예요. 의견이 그러니까 의견 내용을 총회에서 보고한 것 아니. 처리하면 안 돼? 아니요. 대의원에서 할 게 있고 이사에서 할 게 있는데 대의원에서 할 거를 이사들이 자기들 결정해서 의견을 했으니까 그게 의견한 거를 대의원 총회에다가 물어서 대의원 총회에서 가결을 했으면 그걸로 끝이라고. 그건 끝인데 예. 그걸 바꾸려고 그러니까 절차상의 문제는 감사가 지적할 수는 있다. 그리고 그거와 관련돼서 제 의견을 요청할 수는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자, 어떤 급하게 원래 천천히 이렇게 넘어가면 조금 더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가면 되는데 가시려고 그러시는 양반들 때문에 그래서 반 이상이 간대? 예? 반 이상이 간대? 반 이상은 아닌데 다 하세요. 민망해 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시고요. 자, 이 196쪽이에요. 문항 5번입니다. 전년도 사업계획에 반영된 고정 투자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당해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하는지 이거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저거 원래는 이 테이블을 팔기로 했어. 근데 이걸 다 못 팔았어요. 네. 그래서 인자가 없어서 못 팔았으면 그 다음에 다시 내가 이거 판다고 다시 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거를 3분의 2는 팔았어. 근데 3분의 1이 남았어. 그러면 이 3분의 1에 대해서 다시 요청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요청 안 하고 이걸 그냥 처리했어. 그럼 처리하신 거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죠? 만약에 감정과 관련된 부분에서 나중에 감정을 했는데 감정 금액이 이게 더 높았어. 그러면 차액 만치를 어떻게 해요? 이사들이 보전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그 감정한 거보다 이 감정 가격이 더 낮아. 그러면 그냥 조합은 꿀꺽 하시면 돼요. 뭔 소리인지 아셨죠? 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있다. 그래서 그 뭐 취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여기에 또 논점이 좀 많이 되는 것 중에서 하나가요. 사업계획 그 문제 1번입니다. 매치와 관련된 얘기인데요.
매치 금액이 10억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할 수 있어요. 왜 뭐 잡곡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조합에서 이제 필요해서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사가지고 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10억이 미만이면 그러면 이사회에서 의결을 하는데 10억 이상이 되면 리스크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예산 변경 절차를 꼭 밟고선 진행하세요. 요거는 좀 알고 계세요. 이 규모가 예전에는 2억이었었거든요. 그랬다가 5억으로 갔다가 이제 10억까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좀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1억, 2억, 5억, 지금 이제 10억까지 이렇게 좀 넓어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알고 계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원래 그 이야기했던 것보다 한 25분 정도 좀 빨리 좀 끝내는 건데요. 저도 좀 체력을 좀 챙겼다가 그래서 내일 아침에 이렇게 좀 뵙는 걸로 이렇게 좀 하려고 합니다. 혹시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 중에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궁금하신 사항이나 물어보고 싶은 상황이 있으시면 지금 얘기해 주시고요. 예. 감사님은 감사를 하실 때 네. 그 중앙에 감사가 내려오면은 컴퓨터 갖고 와서 연결해서 다 볼 수 있잖아요. 예. 네, 근데 어떻게 하세요? 그냥 소리만 받으세요? 아니면 그렇게 컴퓨터에서 이제 내부를 볼 수 있는 그 망을 연결해서 하세요? 저는 두 가지 다 합니다. 아, 그럼 그렇게 해서 수락하게 되는 거죠. 컴퓨터 갖고 와서 그 내부 그 코드 해갖고 안에 내용 다 볼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네, 가능하죠, 그 일들이. 다 가능하죠. 근데 안 해주니까 우린 자료도 안 주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저는 그 예전에 그 직원들이 그래요. 야 원계장 좀 가져와 이러면 아 이거 작성하는데 5분 걸려 10분 걸려요. 아니면 뭐 하루 종일 걸립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한테는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가져와 이러면은 한 2분이면 가지고 와요. 자, 원가가 궁금해. 원가가 궁금하면 원가표 그냥 들고 오시라고 그러면 돼요. 근데 원가표 들고 오는데 그 복사해가지고 딱 가지고 오는데 걸리는 시간 2분이면 다 됩니다. 그 3일이 걸리고 안 하거든요. 그리고 아 이거 하는데 오래 걸립니다 이렇게 했는데 다 개뻥이에요. 출력만 하면 딱 되고. 끝까지 안 된다 그러면 1개월 감봉 조치할 수 있습니다. 네, 하시면 되죠. 아, 네. 그 저기 보통은 엑셀로다가 다 변환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모든 자료들을 다 엑셀로 변환할 수 있다. 조합에서 나오는 회계와 관련된 모든 자료들은 다 엑셀 변환이 다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엑셀 변환시켜서 뽑는데 걸리는 시간 얼마 안 걸린다. 자금운용 계획과 관련된 부분들도 각 사업장별로 다 뽑을 수 있고요. 총괄로도 뽑을 수 있어요. 그래서 총계정 원장이라는 게 있고, 이건 본소 쪽에 가가지고 야 총계정 원장을 내놔 이러면 본소 쪽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각 부서, 사업소들까지 다 포함한 것이 총계정 원장이에요. 거기는. 그런데 얘가 하나로 마트에 야 총계정 원장 가지고 와라고 얘기하면 하나로 마트에 대한 총계정 원장만. 주유소 가서 야 총계정 원장 가져와 이러면 주유소에 관련된 총계정 원장만 뽑을 수 있어요. 뭔 소리인지 아시죠? 네. 근데 본소에서 야 총계정 원장 가져와 이러면 다 전체를 포함한 걸 가지고 오는 거고요. 그렇다고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요. 한 5분이면 엑셀 변환해서 다 나오려고요. 근데 본소는 뭔 권한이 있냐면 지점이라든지 각 사업장에 있는 걸 다 컨트롤해서 볼 수 있다. 근데 그걸 안 주면
싸우고 자라는 거잖아요. 네. 제가 감사를 처음으로 딱 갔는데 안 해주더라고요. 애가 정말 생각이 없는 애지. 그래서 가만히 있었어요. 그 다음날 또 가서 얘 좀 줘. 안 줘. 그 다음날 또 갔어. 그러고서 난 가서 뭐라 하냐. 야, 3일 연장. 감사 3일 연장. 줘. 또 안 줘. 그래서 또 지금 갔어요. 그 다음날 딱 가가지고 예, 3일 연장. 감사는 아까 보셨죠? 날짜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특별감사는 3일이 있는데 이 3일을 계속 연장할 수 있어. 언제까지? 365일 내내. 그리고 뭐를 달라고 그러대? 실비 줘야지. 실비는 저가 16일을 했어요. 근데 16일을 실비를 다 받았어. 열 받았어. 남았어요? 예? 좀 남았어요? 아니, 제법 나왔죠. 아니 지금까지 남았네. 아, 지금까지는 안 나왔고. 그때 이제 감사님이 이제 두 분이신데, 이 양반이, 얘 좀 끝내. 이래. 아, 형님, 간도 좀 조용히 있어봐. 이래. 그러고서 난 다음에 했더만, 이 형님은 얼떨결에 받아주셨어. 근데 그 줄로 다 잘 주시던데. 그래서 하시려면 독하게 하시고, 안 하시려면 그냥 수긍하세요. 근데 엑셀로 다 뽑을 수 있다. 외상약정과 관련된 부분, 뭐 업체와 거래 내용, 뭐 이런 것들 다 뽑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시점은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또 질문 없으시면 내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고생들 하셨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